10분 완성 초등 글쓰기. 유독 그 30분도 있고 20분도 있고 왜 그 10분을 강조하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10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마법과 같더라고요. 자, 쉬는 시간도 10분이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그 10분 동안 충분히 놀아요. 또 행복감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또 10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하기에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10분만 글 쓰자 그러면은 좋아요.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 10분 독서하자. 그래도 애들이 흔쾌히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의력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1년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10분이 뭐 이렇게 20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분으로 완성된다. 그냥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된다. 완성 좋아하잖아요. 네. 완성이란 글씨 되게 느낌이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데 10분으로 완성된다는 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10분 글쓰기는 이제 경험하기. 일단 저는 이제 책 읽기는 책을 텍스트를 소리내어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경험하기입니다.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공부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기가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막연해요. 뭘 쓰나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뭘 쓰나요? 그러면은 오감 체험 질문을 하거든요. 무엇을 봤어요? 사실적인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감정이 어땠나요? 이거 먼저 물어보면 막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오감 체험 이제 질문을 하고 새로운 거 알게 된 게 뭐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된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이제 저희 반 글쓰기 공책이 새알심 공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된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새알심 써요? 그러면 그래 새롭게 알게 된 내 생각, 내 마음, 내 새롭게 알게 된 거 쓰면 돼. 그러면 애들이 거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알심이라는 공책에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일기를 어떻게 써요? 맨날 그러거든요. 일기를 어떻게 써요? 막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누무생느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나요? 누무생느 조금 프랑스 말 같은데 그렇게 이제 외우게 시키고 어떻게 쓰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흉내내는 말,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어보라고 하고 비유법, 너는 뭐처럼 느꼈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치기 놀이를 했으면 진치기 달렸잖아요. 너는 뭐처럼 달렸니? 치타처럼 쌩쌩 달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굉장히 재밌게 쓰거든요. 중간중간 미션을 이렇게. 네, 미션을 먼저 체험하고 생각하고 글 쓸 때 그거를 저는 주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운 3학년, 지금 2학년은 좀 어려워서 안 쓰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배운 공책을 쓸 때 날단학공소 공책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날짜, 단원, 학습 문제, 공부한 내용, 소감, 또 이제 더 시간 되면 질문. 날단, 학공소, 질.
예,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거침없이 날짜 쓰고 날씨도 조금 자세하게 생동감 있게 예시를 들어주고 이렇게 쓰게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10분 글쓰기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막 이렇게 큰 종이 주지 마시고 또 막 글 줄 막 많은 거 주면 아이들이 싫다고 해요.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막 조그마한 걸 주면 갖고 다니면서 쓰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글을 쓰면 거의 뭐 한 100편이 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급 문집을 내고 이제 북크크에서 출간해서 이제 아이들이 진정한 이제 꼬마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제 마음에 이렇게 저는 독자가 되고 아이들이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하고 통화해서 이제 작년 친구들 동생이 저희 반에 3명이 왔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직도 감동이에요. 그래서 종업식 하는 날 아이들이 선생님 저 오늘부터 일기 1일이에요.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네, 그 공책을 선물을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진짜 아이들이 표현을 남자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선생님 1년이 입바람 후 하고 불듯이 지나가고 솜사탕이 물에 사르르 녹듯이 1년이 흘렀다. 너무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참 삶은 되게 고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험하기를 시켰는데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어른들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텃밭이 있어서 수박, 복수박도 키워보고 수박 화채도 만들어 먹고 토마토, 오이 뭐 다양한 이제 탓밭도 가꾸면서 그걸 글을 쓰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글로 담아서 이제 글이 되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그 마음이 저한테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에 이제 좋은 점은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자아상을 갖고 정말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말 저기 에릭슨이 말한 그런 근면감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좋고 부모님한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녀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이제 싸움이 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화로운 학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고 서로가 이렇게 삼위일체 서로가 행복한 그런 교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두 분은 꼬마 작가 만들기 전문가시네요. 우와,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또 통하고 작가의 세계. 근데 또 자녀가 2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의대를 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맨날 헷갈려요. 네. 그 또 그 자녀분이 이런 또 글쓰기와 접목해서 또 효과를 아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습관 전문가인 것 같아요. 습관.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계속 먹여줄 수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아 먹는 방법을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일일이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학교 애들도 스스로 이렇게 하듯이 좀 저희 두 자녀는 좀 했던 것 중에 그 중요한 거는 책 읽기 그리고 글쓰기인데 이제 도서관 옆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었고요. 아이가 한글을 익혔을 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책을 읽고 그걸 읽은 다음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독후 활동지 그걸
그거를 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저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에 주혜라는 친구가 쓴 게 그게 유치원 때 쓴 거거든요. 와. 네. 지금 봐도 기특해요. 네. 와. 7살 때 쓴 건데, 그냥 이렇게 독후 활동을 할 때 부모가 이렇게 단계를 해가지고 네가 다 해 이게 아니고 네가 어떤 걸 하고 싶니 이렇게 그렇게 선택할 수 선택하게끔 있게. 예, 그렇게 해서 독후 활동지를 했고 일기 쓰기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기 쓰기하고 독후감 쓰기는 저보다는 저희 담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네. 숙제를 꾸준히 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댓글도 다 잘 달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두 자녀를 담임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와. 그 당시에는 뭐 일주일에 독서록 2편, 일기 쓰기 3편, 아우 애들이 막 다 썼습니다. 하기는 해, 다. 학교 갈 네네. 싫어요. 이러면서. 네, 맞아요. 부작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받고 싶어서 열심히 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논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논술 글쓰기를 했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공부할 때나 이제 취업 이제 중인데 그때 엄마하고 같이 공부했던 글쓰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야. 해요. 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 네.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글쓰기 그렇죠. 습관, 독서 습관을 습관으로. 예, 들게 해주는 게 네.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역시. 저도 이제 저희 둥이들이랑 같이 산책하거나 이러면 관찰을 좀 많이 해요. 네네, 맞아요. 저거 봐봐, 오늘도 오면서 네네. 너무 예쁜 새가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새를 보면서 예쁘다, 뭐 털은 무슨 옥색이고 막 얘기하는데 똥을 쭉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또 그것 때문에 소재가 빵 터지고.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요. 하시는 그게 어떤 그렇죠. 건지 딱 느껴지니까 너무 네, 재밌고. 맞아요. 관찰이 네. 글쓰기의 기초 네. 시작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박우진 선생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또 앞으로의 계획과 또 작가로서 교사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 네. 저의 목표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제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와. 첫째는. 그래서 좀 아이들이 교실에서 좀 행복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잘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긍지를 느끼면서 나 삶을 좀 가꾸면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시키고 싶고요. 또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꿈이 있다면 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그 동화책을 한 번은 꼭 쓰고 싶다. 네. 좀 근데 저장해 함께 주십시오. 함께 하시죠.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합니다. 오감으로 쓰시면 오감으로 됩니다. 풀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인적인 삶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이들이니까 네.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이제 사랑하고 좀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나 네.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고요.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건강한 먹거리, 이 건강한 약초. 네, 제가 창조의 기쁨을 많이 네.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심기 제 2의 꿈터에서 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건강한 먹거리와 약초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네. 뭔가 마음이 쉬고 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 네. 장소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너무 좋네요. 그곳에 가면 또 글도 한 편 쓰고. 네네. 오, 막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 벌써 이렇게 메리골드 꽃차 막 네. 많이 생산했습니다. 여기는 운조 드림파크네요. 너무 아, 네. 좋네요. 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런 풍겨 나오는 향과 그 꿈꾸는 삶이. 와. 아주 솜털 같습니다. 네,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 글쓰기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 선생님 말씀하셨던 생활 속에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글쓰기 해봐요. 지금까지 박은주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 되는